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예비선거가 치러진 날입니다.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졌는데 특히 이제 일리노이, 그리고 이제 그 어디죠? 콜로라도, 일리노이, 콜로라도, 뉴욕, 오클라호마 이런 곳들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졌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성명을 발표했었던 12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어제 12명 다 이겼다. 12대 0. 아주 기록적인 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고요. 일리노이에서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이 오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밤 사이에 아주 여러 번 트루th 쇼를 통해서 계속해서 글을 올려놓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일단은 칭찬들이 많죠. 특히 이제 일리노이에서 주지사 후보로 나왔던 데런 베일리 같은 경우에 이제 승리를 했고요. 데런 베일리의 공화당 후보 낙점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제이비 프리츠커, 지금 이제 민주당 주지사죠. 이 프리츠커가 가장 원치 않는 후보가 당선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데런 베일리와 맞서는 것이 프리츠커가 좀 피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렇게 됐다. 일리노이에서 범죄와 봉쇄가 진행되고 사람들이 다른 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베일리가 승리할 것이다. 지금 일리노이 같은 경우에는 범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문제,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심각성이 자꾸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일리노이의 좌파 정권이 이 주 정책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가뜩이나 추워서 떠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정치까지 개판으로 하니까 차라리 저희 한 따뜻한 남쪽으로 옮기자라고 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주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리노이 주에서 레드 웨이브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그 공화당 내에서도 주지사 후보로 여러 사람들이 출마를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데런 베일리로 결정이 됐으니까 공화당이 다시 또 이제 데런 베일리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될 것이고, 레드 웨이브를 일으키기 위해서 남은 시간 동안 노력하는 모습을 또 이제 보여줘야 하겠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메리 밀러 하원 의원은 대놓고 이번 예비 선거는 이 마가 유권자들, 마가 정치인들과 그리고 공화당의 기득권층과의 싸움이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했던 인물이었는데 역시 이겼습니다.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10년 차 연방 하원 의원인 로드니 데이비스를 물리치고 지금 이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칭찬을 하는, 아주 똑똑하게 선거운동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는 저희가 지금 전망을 좀 좋게 보는 어떤 기회 혹은 기대를 좀 가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콜로라도주 국무장관 예비선거에서 관심을 끌었었던 티나 피러스는 이제 떨어졌습니다. 티나 피러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기를 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안 해줬죠. 왜냐하면은 지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선거 자금 가지고 선거 조작을 했던 혐의로 문제가 지금 기소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한 인물이어서 지지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가면은 뉴욕 주지사 후보로 공화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 저희가 이제 관심 가졌던 것은 혹시라도 줄리아니 변호사의 아들인 앤드류 줄리아니가 혹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앤드류 줄리아니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또 같이 또 일을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뭔가 재밌는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리 젤던 하원 의원이 기세를 몰아붙여서 지금 공화당 후보로 낙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 젤던 하원 의원님 꾸준하게 1위 자리를 지켜왔었기 때문에 뉴욕 주 안에서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좀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의 뉴욕 주지사 후보로는 캐티 호컬 현 민주당 주지사가 단연 1등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티 호컬 주지사하고 리 젤던하고 이제 붙게 되는데 진짜 몇십 년 만에 온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지사를 공화당 주지사로 바꿀 수 있는 정말 몇십 년 만에 온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뉴욕주에서도 과연 우리가 레드웨이브를 주지사 선거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왜냐면 이미 저희가 버지니아주에서 그거 한번 봤기 때문에 이런 기대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일리노이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뉴욕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리노이주 12선거구에 마이크 보스트 하원 의원은 도전자가 없어서 무난히 통과했고, 오클라호마의 톰 콜, 프랭크 루카스, 케빈 헌 같은 하원 의원들도 도전자가 없는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면서 도전자 없이 그냥 공화당 후보로 낙점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오클라호마주에서는 퇴임하는 상원 의원인 짐 이노프의 후임을 선정하게 될 예비선거에서 마크 웨인 멀린 연방 하원 의원이 예상대로 1등을 하기는 했는데 50%를 넘기지 못했어요. 44%를 얻는데 그치면서 결국은 2등을 한 TW 셰넌 주 의원하고 결선 투표를 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지사 경선에서는 케빈 스티트 주지사가 뭐 단연 압도적으로 3분의 2 정도의 득표를 얻으면서 계속 경선판을 휩쓸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케빈 스티트 주지사는 아주 보수적인 굉장히 아주 강직한 주지사여서 계속해서 오클라호마에서는 튼튼하게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70%가 넘는 표를 받은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도 가볍게 승리를 거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제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미시시피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2개 주에서는 결선 투표가 있었습니다. 미시시피 연방 하원 4선거구에서 6선 공화당 하원 의원인 스티븐 팔라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선의 관록이 있는 스티븐 팔라조가 떨어졌고요. 마이크 이젤, 이 잭슨 카운티 보안관이 승리했는데 이젤은 저희가 알기로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고요. 팔라조는 하원 윤리위원회가 지난해 선거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라는 혐의로 기소한 이후 주민들의 지지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난번 예비선거 때 팔라조가 31%를 얻으면서 1등으로 예비선거를 통과했기 때문에 야, 뭐 인기가 떨어져도 여전히 뭐 파워가 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마이클 이젤이 결선 투표에서 역전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민주당 경선에서는 크리스틴 매튜스 주 하원 의원이 작가 출신인 캐서린 플레밍 블루스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 민주당 후보가 된 크리스틴 매튜스는 올 가을에 공화당의 현직 상원 의원인 탐 스캇하고 이제 맞붙게 됩니다. 탐 스캇 의원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지 민주당한테 뺏기면 안 되는데 뭐 저희는 뺏길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하여간 자리를 지킬지 한번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 어쨌든 어제 있었던 예비선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예를 아주 크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밤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일렁이고 있는 레드웨이브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심증을 조금 더 굳게 해주는 그런 예비선거였다라는 평가를 전체적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